안녕하십니까. 홍화상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어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 특집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발인이 되시는데, 참,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서를 2004년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단 1주 만에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1위를 했는데요. 또한 동시에 대만, 중국, 태국, 그 다음에 이게 일본어판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에서 나왔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일본 경제신문에 나옴으로써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건희란 그 삼성그룹의 리더 회장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이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일본에서도.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친구들 만나고 보면 대사 무토 대사라고 주일 대사 그 사람도 이 책을 읽어봤다 그러고, 교토 대학의 시에마스 교수라고 교토식 경영이란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친구도 이 책을 읽어봤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뭐 일본 최고의 권위 있는 신문사니까요. 뭐 알아주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낼 때 제가 일본 경제신문의 이 책 편집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책이 다 나오고 난 다음인데요. 그때 이 속표지 사진에 이 사진을 썼길래 이건 어디서 구했냐고 그랬더니 삼성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듣고 이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이거라고 이걸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걸 넣어드렸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아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추모 특집에도 위에 이 사진을 쓴 겁니다. 이제는 뭐 그리운 분이 이제 대구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제 뵐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책을 이제 나중에 또 이 책을 이건희 세계 인재를 구하다는 책을 또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 제일의 삼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책을 또 낸 적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이런 책, 이병철, 정주영을 비교한 책 이런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다 이건 뭐 몇십만 권씩 팔린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병철 경영대전 이라는 책을 또 내서 이거는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에 대한 책을 준 거죠. 이것도 다 많이 팔린 책입니다. 뭐 책이 많이 팔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2003년, 4년, 5년 이럴 때는요, 삼성이 뭐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뭐 일본에 제가 뭐 많이 댕겨서 뭐 일본을 뭐 200 몇십 번을 가봤는데 일본에서 별로 그 삼성그룹 알아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2003년 같으면 뭐 소니한테 상대가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일본의 8대 가전사의 뭐 1등부터 소니, 도시바, 히타치부터 다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긴 정도가 아니라 상대가 안 됩니다. 일본은 상위 8대 가전사의 이익을 몽땅 다 합쳐도 삼성전자 이익의 절반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은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한국의 역사를 정말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이건희 회장님은 그대마도 훌륭하시죠. 하여튼 그 이후에도 제가 삼성 책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총 5권을 썼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의 삼성이 세계 1위까지 올라갈 무렵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이제 일본 애들은 좀 잘하고 있냐 하는 책을 제가 쓴 거고요. 또 중국 애들은 좀 잘하고 있냐, 중국도 쓰고요. 다 일본 가서 이거 다 취재 다 10년씩 하고 쓴 겁니다. 중국도 뭐 취재를 뭐 지금까지 20년 정도 다 했으니까요. 자, 이건희 회장님의 경영 어록인데요. 주로 90년대에 말씀한 내용을 일단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요, 90년대 초반은요, 한국이란 나라가 이 기업 경영에 대한 감이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비하면 아주 형편없이 떨어질 때입니다. 이 80년대 같은 에는요, 양복을 구두를 신고 흰 양말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걸 제일 먼저 지적한 사람이 이건희 회장입니다. 아니,
왜 회사 오는데 흰 양말을 신고 오냐, 무슨 테니스 치러 나왔냐, 이런 거거든요. 그건 서양 사람들이 보면요 되게 웃기는 그 패션이거든요. 요새는 이 검은 구두에 양복을 입고 흰 양말 신 사람이 아예 없잖아요. 근데 80년대는 아주 그런 게 흔했습니다. 저희가 월급쟁이 할 때는. 이제 이런 관행부터 이제 뜯어 고치기 시작한 게 이건희 회장이 취임을 87년 11월 1일 날 삼성그룹 회장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런 소소한 문제부터 고치기 시작해갖고 90년대가 되면 이제 월급쟁이의 생리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지금 너네들이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년을 내다보고 무슨 좀 일을 해야 되는데 10년은커녕 당장 월급 받고 생활하는데 급하고 미래를 전혀 내다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본인 자신도 손해고 회사도 손해고 하니까 좀 10년 앞을 좀 내다보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뭐 10년 앞은커녕 무슨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신입사원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인드 개혁을 이제 90년대 초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월급쟁이 생리는 일을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품 하나를 사는데 전표가 5개, 6개씩 붙었다고요. 옛날에는요, 그러면 전표라는 걸 많이 썼어요.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보면 뭘 하는데 전부 전표, 차 하나 배차하는데도 전부 전표로 했거든요. 그리고 드라이버 하나 사는데도 도장을 5개, 6개씩 막 찍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평사원이면 과장 도장 찍고 그 위에 부장 도장 찍고 이사 찍고 상무 찍고 관리 쪽에 도장 찍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이게 그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게 회사 조직이 복잡하니까 일의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혁한 사람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그 다음에 인재를 이제 삼성이 인재제일이라고 이병철 회장께서 인재제일의 삼성이라는 걸 강조를 했지만은, 실제로 삼성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 당시에도 인재를 제대로 그 능력 개발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이 취임을 해놓고 보니까 아버지가 인재제일로 사람을 뽑아서 뛰어난 이 젊은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회사에서 길러서 썼는데, 막상 자기가 경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의 수준은 들어온 사람들은 고졸이든 대졸이든 간에 다 자기 반에서 공부 1등 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상 경영을 해보니까 이게 각 과마다, 각 부마다, 그 다음에 각 사업 본부마다, 또 법인마다 전부 그 이기주의 벽이 있더라 하는 거를 그냥 많이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기주의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전부 뒷다리 잡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험담하고 어떻게 하든지 쟤를 좀 진급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서로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고 너는 어느 대학 출신이니까 출신 대학들끼리 또 자꾸 뭉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지 않은 다른 대학 출신 같으면 어떡하는지 험담해서 깎아내리고 이런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래가지고는 삼성이 분열돼서 안 되겠다. 지금 그 도시바가 요새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데, 이 도시바 망한 원인도 제가 보면 그 일본에서 도시바 망한 원인을 아주 대대적으로 특집을 했거든요. 부서의 벽이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 부서가 같은 회사가 아니라 다 남의 나라 회사야. 협력이 안 됩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도시바가 임자 없는 회사가 돼버렸거든요. 원래는 임자 있는 회사였는데 이 창업주들이 다 떠나고 이게 전문경영 시대로 돌아가면서 임자 없는 회사가 되니까 부서의 장이 마치 자기가 회사의 임자처럼, 그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부서의 이익을 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요, 남의 부서가 이익을 내거나 말거나 망하거나 말거나 관심 없이 자기 사업부의 이익만 내는데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바는 그게 아직도 개선이 안 돼가지고 날로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가 뒷다리를 잡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뒷다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괜히 험담하고
자기 부서의 이익을 많이 올려갖고 실적을 좋게 내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90년대 직장 생활 해본 분들은 다 느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에 봉사하는 회사를 만들라. 이런 거 90년대 얘기하면요, 이거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였어요. 지금 당장 뭐 먹고 살기도 어렵고 회사가 지금 올해 적자를 보느냐 흑자를 보느냐, 이게 지금 핵심인데 무슨 뭐 먼 나라 얘기를 한 듯한 그런 이 회사를 만들려고 하니까 사내에서도 전부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목표에서 보면 세계 1등을 하려면 인류 인류 모두에게 이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아프리카 사람이 되든 미국 사람이 되든 인도네시아 사람이 되든 정말로 편리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 어느 나라의 환경에서나 이런 물건을 만드는 게 바로 인류에 봉사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한국 시장하고 그저 동남아 시장이나 보고 살 때니까 미국의 시장에는 극히 일부가 들어갔고, 나머지 주요 부품이나 주요 생산품은 일본의 가전 회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삼성이 정확하게 일본의 소니보다 앞서간 거는 2005년도예요.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는 일본의 8대 가전사에 형편없이 밀리고 있을 텐데, 소니만 해도 그때 인류에 봉사하는 회사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90년대에도.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택도 없는 소리였거든, 90년대 초에는. 그러니까 먼 비전, 10년 앞을 내다보라는 이건희 회장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라고요. 결국은 지금은 삼성의 핸드폰이 결국은 전 세계에서 통하는 제품이 된 것도 좋은 물건, 누구나 쓰기 쉬운 물건, 인류에 봉사하는 그 나라의 물건을 팔면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에서 이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도모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오래 가니까. 일본 애들도 그런 거 오랫동안 했습니다, 사실은. 자, 이노베이션, 개혁이라는 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우선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93년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그러잖아요. 마누라 자식 빼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 그 첫 번째, 마누라하고 자식은 바꿀 수 없으니까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거든.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돼. 우리가 세계 1위의 글로벌 기업으로 가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비능률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부지부식간에 갖고 있었던 어떤 관행 같은 걸 버려야 돼요. 글로벌 관행으로 가야 되거든. 지금은 이게 다 정착이 된 상태지만 90년대 초에는 이런 게 아예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여기 뭐 취미생활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새 삼성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1등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뽑으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고스톱으로 1등을 하면 그 사람 뽑습니다. 게임을 잘하는 사람도 뽑잖아요. 게임을 세계적으로 잘해버리면. 그래서 취미생활도 이 유럽의, 미국의, 일본의 그 셀러리맨들을 보면요, 취미를 한다, 나 취미가 있어, 그러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취미에는 아주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취미라는 게 어디 소주에서 술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건 완전 어떤 면에서 비능률이거든. 근데 지금 이제 세상이 좋아지니까 이 취미를 가졌다 그러면 아주 전문적인 취미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취미는 어느 순간인가 취미가 아주 깊은 단계에 가면 그 상품에 반영될 때 좋은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도 변해야 된다. 그다음 질로 가라. 양이 아니다. 많이 팔면 좋은데 나쁜 물건을 많이 팔면 결국은 회사가 그 바가지를 거꾸로 나중에 몇 년 후에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클레임이 걸리지 않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 또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그거 만들어 놓고 세탁기 사건 같은 거 90년대 유명한 사건 있었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그러면 뚜껑을 만들 수 있는 라인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뚜껑을 갖다가 전부 다 이 칼로 깎아가지고 빼빠라 문질러 갖다 붙인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90년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삼성이 몰래 카메라를 사내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찍어갖고 고발해가지고 그런 걸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기 때문에
요새 젊은 세대 분들은 그런 거를 어렴풋이 소문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삼성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뭐 그 당시에 MBC 방송국을 다니고 있을 때니까 그게 뭐 방송국의 뉴스에도 무지하게 뭐 나오고 난리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10%를 생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90%도 좋고 80%도 좋으니까 이게 제품 생산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이 중요하다. 기껏 수출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수출했는데 거기서 이게 순 문제점 투성이의 이런 물건을 팔아먹었구나 그러면 회사 이미지 망가지고 그 소비자는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완벽한 제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90년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걸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양반은 일본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 일본서 다닌 사람이라 일찌감치 그런 걸 알았고 또 미국도 가서 본인이 조지 워싱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멍하니 시간 보내는 짓은 하지 말라. 이 멍 때리는 걸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시간에 회사 일이나 내 집안일이나 심지어 내 건강이라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다. 이 자기 관리가 안 된 그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회사에서 90년대 같으면요 점심 먹으러 나가고 1시에 들어온 사람 거의 없었고요. 뭐 1시 반에 들어오고 다방에 가고 점심 먹고 나서 떠들다가 한 2시쯤 들어오고 그런 회사들이 많았어요. 요새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이지만 그땐 그런 게 아주 흔했습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뭐 별로 유익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멍 때리는 거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인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네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삼성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사봐라. 사실 90년대 초에 외국 가서 물건을 살 무슨 우리나라가 뭐 그런 돈이 어딨어요. 외국에 가서 비행기 타고 나가려면 일본이 당시에 제가 일본을 88년부터 댕겼는데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 물가의 5배가 비쌌습니다. 우동 한 그릇에 350원이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우동이 지금 5,000원이라면 일본은 우동이 2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장비를 회사에서 받아갖고 제가 가끔 갔지만 우동을 못 사 먹겠더라니까. 지금은 일본은 물가하고 우리나라 물가하고 지금 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돈 쓰는데 부담이 없지만 80년대에는 일본 물가가 한국보다 8배 정도가 비쌌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이 임원 정도 되면 회사에서 출장비를 좀 비교적 많이 주니까 물건을 사봐야 돼. 그 나라 물건을 써봐야 되잖아요. 요새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뭐 외국의 명품도 그냥 거침없이 팍팍 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남의 나라 거하고 다 비교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떨어진 거는 분명히 떨어졌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사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이 얼마나 허접하게 만든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왜 바쁜지도 모르고 뛰고 있어요.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 정말 왜 바쁜지도 모르고 그냥 회사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머리를 깊이 있게 다양하게 융통성 있게 쓰면 그게 무한대의 힘이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아주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먼저 머리를 쓰면서 이 발상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다 뒤에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과장급 이하는 오후 4시에 다 퇴근해라. 퇴근할 때쯤 되면 옛날에는 벌써 퇴근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3, 4, 5 모여가지고 오늘 어디 가서 뭐 소주 어디 가서 한잔 먹을까 이런 머리를 많이 썼어요. 80년대에는 잡담으로 그냥 퇴근 시간 전에 다 그렇게 지냈다고. 그러지 말고 그러려면 아예 나가버려라. 퇴근해서 영어 학원이라도 댕기든 좋은 취미 생활을 해라. 그리고 네가 가고 싶은 데를 한번 가봐라. 외국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해라. 이 말이 뻥이 아니에요. 내 친구도요. 삼성전자 다니는 데가 있었는데 자기가 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삼성이 보내줬습니다. 미국으로. 거기 가서 석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중에 박사까지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 말이 뻥이 아니에요. 제 친구를 보니까. 그런 애들 제가 여러 명 알고 있어요. 과장도 안 된 애를 갖다 미국 갖고 공부를 시키더라고.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있을 때 그 뒷집 애들 살았어요. 내 친구들이. 과장밖에 안 되는, 그 부장밖에 안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 삼성이 돈을 대야 되잖아요. 거기에 사택도 사줘야 되고. 그렇지만 삼성의 입장에서는 그 비행기 태워서 현지 물가에 반영되고 봉급은 봉급대로 주면서 걔한테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을 텐데, 그게 회사의 입장에서는 글로벌한 시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걸 한 겁니다, 삼성이. 그 당시 이 삼성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자, 밑에 사람을 바꾸지 말라. 이게 옛날에는 밑에 사람을 잘 바꿨고, 지금도 인상이동이 되면 사람을 뭐 2, 3년 단위로 바꾸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안 바꿉니다, 밑에 사람을. 그래서 업무의 지속성,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가지고 잘 안 바꾸죠. 예, 아직도 일본은 관행은 그런 게 세죠. 그러니까 일본이 좀 두렵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회의실이 왜 있는가? 회의실이 있으면 회의를 해라 이 말이야. 근데 요새는 회의를 또 너무 많이 해서 또 탈인데, 회의 같은 회의를 제대로 하면 불량률이 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리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해야 된다. 회의실에서 앞으로 우리가 물건이 나왔을 때 이 물건을 오장이 나가지고 들어오는 걸 대비하려면 미리 그 회로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하고 하는 거예요. 불량이 없어지면 품질의 반은 이미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면 클레임이 안 걸리잖아. 되돌아와서 AS를 막 해야 되는 비용이 또 생기지 않잖아. 그 다음에 발주 수정 이런 거 그만하라.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발주를 했어. 발주를 일단 한 거야, 하청업체에다가. 그런데 하청업체에서는 또 죽어라 하고 라인 깔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좀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 같아. 요 대목은 좀 이렇게 고쳐줘. 그러면 협력업체에서는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죠. 지금 라인 깔라고 지금 부품이고 장비고 다 사다 놓고 다 조립해갖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지네들이 하라고 발주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뭔가 머리를 잘못 쓴 게 있어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불량 생길 것 같으니까 그거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 라인 중에 일부는 협력업체는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가 만든 라인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옛날에. 이런 거를 이건 회장이 다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팔 때 고장이 안 나야 되지만, 최악의 경우는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수리를 얼마나 좀 편리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나라는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이런 게 안 됐었다고. 여기 어느 정도로 예리하게 보고 있냐면, 어떻게 분리를 시켜서 유리는 유리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철은 철대로 분리를 좀 잘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미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이러한 개념이 미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깨우쳐 가면서 기업을 경영한 겁니다. 이게 국민의 머리가 아직 그 당시까지 그 단계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삼성이 그때 제일 잘 나가던 회사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러한 소소한 부분을 다 지시를 갖고 뜯어 고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은 성공의 자료다. 이게 회의를 하면요, 회의를 해놓고 결론만 딱 내린 다음에 그 회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지 않아. 그런데 나중에 물건을 생산해놓고 판매를 해보니까 그 물건이 잘못돼가지고 실패했어. 그러면 왜 우리가 저 물건이 실패했는가? 그런데 회의해가지고 그 물건이 생산이 돼서 판매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 아무리 짜봐도 1년 걸리겠죠, 요새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시스템이 늦어가지고 물건이 만들어 생산되는데 2년 3년씩 걸렸는데, 그리고 나중에 실패한 원인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다 다른 부서로 전출되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사람도 다 기억도 안 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 회의에 기록을 남겨놔야 돼. 누가 무슨 말을 했고, 그래서 그 의견에도 이렇게 토론을 했고,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 회의 기록을 남겨놔야 나중에라도 실패를 했을 때 왜 실패를 했는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고칠 수가 있는데 그때 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갖고 실패했는지 모르면 한마디로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 실패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 회의의 플랫폼이 아예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회의실 어디에서 누구누구 누가 참석을 했고 누구누구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다 있습니다. 일본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요, 그 기록의 문화가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잘 됐어요. 많이. 그 다음에 항구를 알아야 배를 판다. 참 이런 것도 그 미리 앞서간 생각인데, 자동차를 파는 회사는 자동차만 딸랑 팔아서는 안 된다. 도로를 만들어주면서 차를 판다는 발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가 있어야 차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도로가 있어야 자동차 고장이 안 난다고. 멀쩡한 자동차도 비포장 도로에서 한 1년 들이다 굴려버리면 망가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도로를,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도로를 아예 만들어주면서, 삼성물산 내에 지금 삼성건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같이 자동차를 같이 팔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생각이 상당히 앞서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내 명예와 재산을 걸겠다. 시간이 좀 길어서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니네들이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남이 볼 땐 뜬금없이 황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소니가 80년대 초반에 히트했던 마이마이 같은 거는 롤러 스케이트를 타면서 허리춤에다 걸고 리시버로 음악을 들으면서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한 개념이 없을 때예요. 야외 전축 같은 거 들고 소풍 가면은 소나무 밑에서 야외 전축 틀어놓고 춤추던 때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이마이가 허리춤에다 차고 하는 이 소니의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소니가 마이마이를 만들어갖고 데이트를 쳐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소니가 세계 1등의 가전회사가 돼버리거든. 그런 황당한 발상을 해서 이 소니가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지마. 지금 야외 전축, 포터블 전축도 사기가 어려운 시대야.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대인데 무슨 그런 게 되냐. 이런 황당한 발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말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건의를 해라. 그러면 내 명예, 내 재산을 다 걸고 한번 내 배팅할게. 상품은요, 상상력이거든. 이재용 회장이 마음껏 상상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상상의 산물이거든. 자, 저는 이건희 회장을 기업인이라기보다는 경영자 이전에 인간, 한국인을 개조한 경영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인의 그 80년대, 90년대의 세상 물정 모르는 그 마인드를 개조한 사람. 기존 방식의 경영을 거부한 경영인이고 철학자 같은 경영인입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이 경영자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 자체를 개선한 사람이에요. 지금 삼성에서 사장을 하면요, 대한민국 30대 그룹에 여기저기서 모셔가고 있어요. 따라서 삼성의 문화, 즉 이건희 회장이 만든 삼성의 문화가 오늘날 사실 대한민국을 바꾼 겁니다. 이거는 칭찬을 열을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제가 이건희 회장 책 2권, 삼성에 대한 책 다 합쳐서 5권 써서 대한민국을 제일 많이 썼는데,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니까 또 한 에라, 한 시대가 또 저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또 회장님이 돌아가시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책을 쓴 게 거의 20년 전이고, 저도 이제 나이가 66세인데 같이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건희 회장님이 좀 그립다는 생각을 하네요. 책 한 권을 쓰려면 아무리 빨리 써도 5, 6개월 걸리는데 5, 6개월 동안은 이건희 회장을 책을 쓸 때는 이건희 회장만 생각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삼성에서 자료 한 장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쓴 건데, 이제는 그리운 이름 이건희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님 잘 가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